회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채널 PNU 종합뉴스 PBS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보연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 채널 PNU는 더욱 다채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회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학기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죠. 바로 우리 대학과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 사업인데요.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 지정된 우리 대학은 오는 9월에 있을 본지정 평가를 위해 부산교대와 부산시, 부산교육청과 함께 TF를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부산대학교는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을 본격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 협의체인 PNU 혁신 TF를 출범하고 부산시, 부산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통합을 논의해왔던 두 대학은 2021년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을 만큼 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켰으나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던 두 대학이 정부의 글로컬대 사업에 예비 지정되면서 통합의 움직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모양새입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정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위기에 봉착한 지역대학에게는 생존의 기회인 셈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166곳 중 65%에 달하는 108개 대학교가 신청했는데 부산대를 포함한 15개의 대학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10곳이 오는 10월 최종 선정됩니다.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 선정된 부산대학교는 본지정을 통과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통합을 하는 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에요. 너무 급하고 제대로 결정이 된 것도 없는데 부산교대 학생들은 투표를 거부하거나 동맹휴업을 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부산대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부산대 사범대학 학생들 중 일부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캠퍼스 이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학생 참여 2% 글로컬 사업 공동 지원 강행하는 부산교대 규탄한다! 규탄한다! 본지정까지 남은 최대 과제는 학내 구성원의 여론인 만큼 부산대는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부산교대와의 통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범대의 모든 학과와 개별 면담하고 TF의 양대학 학생대표를 포함시켜 본계획서 집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부산대학교는 본지정 평가가 있을 오는 9월까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의견 수렴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만한 소통을 통해 남부권 서울대라는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BS 뉴스 서민경입니다.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에는 넉넉한 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가는 사람이 많고 대동제와 같은 큰 행사도 열려 우리 대학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랬던 넉터가 지난 학기 천연잔디 광장으로 새로 단장한 뒤 개관식 사흘 만에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현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텅 빈 넉터 잔디, 출입 제한 팻말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이곳은 학생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축제 현장이었지만 현재는 이용할 수 없어 관람용에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넉터를 지나갈 때마다 빙 돌아가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잔디를 씹어서 예쁘기는 한데 이러다가는 저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군대를 갈 것 같아서 제가. 넉터 출입이 제한된 건 지난 대동제 당시 잔디 위에서 공연이 열린 탓에 잔디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모래운동장이었던 넉터를 천연잔디 광장으로 바꾸는 공사와 잔디 활착은 지난 3월 21일부터 대동제가 열린 5월 1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사의 목적은 학생들이 걷고 싶은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정작 넉터의 잔디가 조성된 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본부는 훼손된 잔디가 재활착할 때까지 넉터 잔디광장에 대한 출입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간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넉터 출입 제한이 11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넉터 출입을 제한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총무과는 잔디 깎기와 일정한 관수를 통해 잔디 복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과는 축제 당시 잔디 훼손이 컸던 만큼 앞으로 행사가 열린다면 잔디 보호 매트를 설치하겠다는 실질적 대비책을 내놓았습니다. 더위 출입제한 해제를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내 구성원들이 넉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아쉬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PUBS 뉴스 이현채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맞지 않거나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을 때 학생들은 전과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인문대 재학생 중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과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A씨. A씨는 몇 년 전 우리 대학 인문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다시 치르고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전공을 옮기는 전과제도가 있지만 A씨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처럼 수시로 입학한 인문대생은 전과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2학년 2학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4학년 1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대학만이 수시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과를 신청할 기회조차 막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건 2009년으로 당시 인문대학이 담당 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혁신과 문성훈 직원은 당시 인문대학이 수시 모집 학생은 전공 우수자로 선발 지원된 학생이기에 전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며 수시 모집 입학생의 전출 제한이 생겨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중 입학 전형으로 전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우리 대학의 인문대학이 유일합니다. 인문대학의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입학생은 전과를 생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에 학생들은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다 같은 시기에 입학한 인문대생인데 수시는 불가능하고 정시는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단과대 중에서 딱 인문대만 막아둔 것도 조금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전과 인원이 너무 많을 거라 생각해서 막아둔 거면 TO를 적게라도. 당장의 규정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규정에 가로막힌 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PUBS 뉴스 송주아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영도구의 등굣길에서 10살 어린이가 숨진 참사를 계기로 80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 통학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은 어떠한지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가 있는 금정구 관내 스쿨존 20여곳을 박서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빌라촌과 상점과 이면도로를 따라 빽빽하게 늘어선 차량. 청룡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었음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인근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불법 주차 차량에서 굴러떨어진 어망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에서는 구군 현장 합동조사팀을 꾸려 관내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후 지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전수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박찬영 부산 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PNU가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부산대 부산 캠퍼스가 있는 금정군의 스쿨존 안전을 자체 조사한 결과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면도로를 따라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는 곳은 조사구역 21곳 중 9곳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탈길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깔린 곳은 21곳 중 단 3곳에 불과했고 통학용 보행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아야지 뭔가 대책을 세우고 권유를 할 수 있고. 하지만 부산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분쟁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고위험 통학로 설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전수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학부모와 학교 측이 협력하여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PUBS 뉴스 박서연입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 대학 캠퍼스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보수 공사가 이뤄지곤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어떤 건물이 새 단장을 했는지 윤진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릴 쬐는 8월 3일 문창회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한창입니다.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큰 장비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보행로 쪽이 이제 아마 침범이 많이 될 거예요. 안전펜스 치고 학생들 보행 공간 확보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작업 진행할 거고요. 지난 여름방학 동안 우리 대학 캠퍼스 내 건물 곳곳에 리모델링이 진행됐습니다. 캠퍼스 내 시설 환경 개선과 학내 구성원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학예방학 기간 중 공사를 진행한 주요 건물은 부산 캠퍼스 내 문창회관, 금정회관, 인덕관을 포함해 양산 캠퍼스 내 종합체육시설 등입니다. 문창회관은 창틀 등 외부 공사가 시행된 뒤 여러 층으로 분리돼 운영되었던 취업전략과와 회원상담원 등이 기능별로 모이게 됩니다. 내부 공사는 10월 말, 외부 공사는 12월 말에 끝날 전망입니다. 평소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잦은 금정회관의 낡은 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도 진행됐습니다. 식당 및 주방 환경 개선은 물론 화장실 노후 문제 개선으로 인한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편 양산 캠퍼스에서는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가 9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가 활동을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에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양산 캠퍼스 하부들의 체력 증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화학과는 9월 말, 박물관은 11월, 생물관은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인덕관 주변에 세워질 철골 주차장 공사는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2공학관, 언어교육원, 정보화교육관 등에서도 노후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강 이후에도 진행되는 공사를 두고 학생들의 캠퍼스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공사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학 시설과 문주식 공사 담당자는 외부 공사는 기상 요인 등으로 연장될 수 있어 기간을 늘렸다며 공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UBS 뉴스 윤진양입니다. 저희 채널 PNU는 시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산 캠퍼스의 DID 영상 송출과 오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합니다. 기존대로 영상과 오디오는 채널 PNU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PU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